네, 안녕하세요. 날이 추워진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저는 많이 덥기도 합니다. 오늘 그 309번째 삼수다 온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어, 어쨌건 이게 지금 코로나에서 지금 이제 일상 속 코로나로 좀 바뀐다는 소식도 있고 해서 조금씩 손님을 모셔볼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이 있으시면 오늘도 줌으로 와서 말씀 나눠주셔도 좋고, 또 유튜브로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들 받아서 다음 달 언제쯤부터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좀 10분 이내로 모시고 할 수 있을지 좀 시기를 조율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노는 사람, 문화예술인연대 노는 사람 공동대표 두꺼비이고요. 오늘은 허성현님과 함께 김만중님도 손님 동무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309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아니 하기사 만중 씨는 무대에 올라갈 일이 없어서 예. 뭐 긴장을 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배우께서는 뭐 많이 무대 떨립니다. 떨릴 일이 뭐가 있어요? 무대랑 달라요. 화면 딱 뜨는 순간 일단 숨이 한번 막혔어요. 네네네. 앞에 지금 예. 눈앞에 지금 모니터가 크게 보이니까 그죠? 예. 여기 이제 줌으로 좀 접속하면 여러분들 여기 같이 좀 이렇게 나와서 같이 수다 떨고 이러면 좋은데 그러게요.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한다는 게 이제 다 알려져 가지고 네네. 줌으로 안 들어와요 이제.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네, 줌으로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다고 우리 만종 씨께서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만종 씨나 우리 성현 씨를 아시는 분은 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얘기를 나누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309번째. 네. 이제 거의 쌈수다 오프라인 모임까지 이제 합쳐서 제가 이제 이 횟수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략 이제 10년째쯤 되는데요. 오늘 제목을 제가 꿈이 없지는 않아서 어디선가 하여튼 보고 주소 왔는데 어디서 주소인지 저도 기억이 없어요. 이제 네. 이게 미리 날짜들을 다 약속을 잡으니까 잡을 그때 이제 이렇게 어디서 주워 가지고 이렇게 넣는데 어디서 넣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혹시 어디서 이 말을 하신 적이 있는 게 기억이 혹시 안 나세요? 제가 그 다른 후배들 공연에 우리 저기 만중 연출님께서 연출하시는 공연이었는데 그날 이제 책가이드라는 곳에서 공연을 2개나 하고 너무나 피곤한데도 이제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갔어요. 아, 연출하는 작품을 보러 예, 예, 너무나 예. 피곤한데도 좀 네, 강연하셨네요. 네, 네. 굉장히 왜냐면- 방점을 거기다 찍어야 돼요. 네, 그쵸. 제가 아침 9시에 콜을 해가지고 분장시키고 리허설하고 공연을 2번 하고 그 다음에 공연을 보러 간 거예요. 네. 피곤한데 또 이제 갔으니까 또 뒤풀이를 살짝 하잖아요. 그래서 살짝 뒤풀이 하는 자리에서 후배 배우가 물어봤는지 쌤은 그 꿈이 없었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꿈이 없진 않았지라고 대답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디선가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단어예요. 네.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이렇게 검색하면서 발견한 단어여서 신기하네요. 이게 우리가 인터넷에 지금 흔적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잊혀질 권리, 이 디지털 온라인에 이제 있는 데이터들을 지워주는 사업들이 외국에는 많이 있는데 한국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없애고 싶은데, 맞아요. 근데 이것도 없애지를 못한답니다. 오늘 얘기도 오늘 얘기도 지금 우리가 이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말씀을 나눈 걸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해서 오프라인에서는 마음껏 그냥 그리고 이미 망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오신 분들도 그렇죠. 뭐 나중에 술 기록된 게 한잔 먹으면 이미 없으니까. 싹 사라지는 맞아요. 건데. 그래서 제가 욕도 많이 하고 특히나 이제 지금점의 정치적 상황이면 윤석열 욕도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지금 많이 못 해요. 여튼 이제 꿈이 없지는 않았어. 네. 이제 어쨌든 배우를 한다는 게 사실은 넉넉하지 않은 삶의 여정이었잖아요. 네. 뭐 연령은 얼마 안 되셨지만 아직도 네. 30대시지만 아, 네. 네.
옆에서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계산 안 해도 머릿속에 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같이 작업하는 몇몇 이 부류들이 인간들이 있는데 그 부류들이 모여서 만든 카톡방 이름을 예. 저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늙은 것들. 아, 네, 너무해. 저는 그냥 공식적으로 자꾸 젊은 척하는 것보다 늙은 거 인정하고 남들보다 나이 많은 거 지금 인정하고 유엔이 새로 정한 이제 그 연령대별 비율로 하면은 아직도 우리는 청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긴 한데 네. 그래도 아이들이 바라봤을 때 그냥 괜히 아직도 젊은 척하면서 막 이러는 것보다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어느 정도 나이를 가진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늙은 것들을 그냥 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스스로 늙은 것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아직 좀 슬픈 일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늙었다는 게 아니라 애들이 무슨 봤을 말씀인지 때 알겠어. 비교적으로 얘기하는 네네네.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어쨌건 그 연극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꿈꾸면서 살아왔던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네, 음. 그랬던 것 같아요. 더듬으면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제 기억은 중학교 때인데요. 그 언니의 말로는 어릴 때부터라 해요. 맨날 뭐 언니 옷 입고 언니랑 저랑 6년 차이 나는데 6년 차이. 예. 그 당시로는 터울이 굉장히 좀 예, 많네. 많이 나죠. 예. 근데 이제 언니 옷 입고 맨날 거울 앞에 있고 언니가 그때 발레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발레복 입고 맨날 거울 앞에서 혼자 울고 웃고 오만 얘기를 다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기억이 없고요.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이제 책을 읽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김수로왕에 대한 그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들어있는 거였는데 선생님이 그냥 누구 일어나서 뭐 누구 무슨 역할에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나중에 그러더라고 저한테 승현이는 커서 이쪽 길로 한번 나가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막연하게나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뭔가가 확실해진다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도 그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고등학교를 상고를 가는 바람에 그쪽으로 대학을 못 갔고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나서 이 정보가 요즘은 인터넷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TV도 안 보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놀았는데 중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없으니까 대학도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그냥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해서 다닐 수 있다라는 건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을 못 가는구나라고 이제 포기를 하고 그냥 상고를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직장을 딱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학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노는 멍청했지. 사람들이 너무 많지. 중간에 빈 시간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강의 있는 시간 말고 중간에 빈 시간에 아르바이트해서 자기가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언니랑 6년 차이 나니까 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 언니는 졸업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었고 나한테 뭔가를 조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대학은 그렇게 해서 못 갔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그 연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네. 직장을 다니면서. 네. 그래서 직장은 사실은 강원도에서 다녔는데 제가 그 연기를 하려고 회사를 때려치웁니다. 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사표를 내고 이제 그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발령을 내줬어요. 그래서- 서울로 발령을 내줘. 네, 처음엔 그만두지 발령, 말고. 네, 처음엔 발령 안 내주고 사표 수리 못 하겠다. 그래서 네 왜 서울 갈라 그러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왠지 모르게 이렇게 왜 수축된 거가 있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말 못하고 그냥 다른 일 하려고 간다 하니까 그러면 서울로 발령을 내주면 서울에서 일할 수 있겠냐 그러시는 거서 그럼 할 수 있다 했더니 서울로 발령을 내준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일이에요. 네. 이러면서. 근데 그게 좋았던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또 그냥 연극을 계속 못하고 일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령이 나서 서울 와서 제 회사가 원효로였거든요. 여의도에서 이제 학원을 1년 동안 다니게 되죠.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그 대학로에 옛날에 문예관 대극장 예, 거기에 예, 아르코소. 예, 거기에 설 기회가 있었는데 직장이냐 이거냐에 이제 갈림길에 선 거예요. 근데 제가 엄마가 혼자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벌이도 없으시니까 제가 만약에 그거를 하게 되면 엄마한테 용돈을 탔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이제 연극을 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근데 오늘 공식적인 자리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 저도 지금 처음 처음 들어요. 들어요. 아니 언젠간 한번 했을 법한데 아니, 이 대학교 그러니까 직장 생활 때 거는 들었는데 아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거는 예. 너무 먼 얘기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일상적으로 하기 힘들지. 예, 술자리에서도 못 들었던 얘기 이런 게 이제 쌈수다에서 아, 가능한 예, 얘기들이죠. 예. 사실은 그 시기를 반추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우리 자리에 잘 그런 없죠. 주제가 나왔던 적이 없네요. 그쵸, 그쵸. 이게 예. 쌈수다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한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직장을 선택하게 예,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금방 언뜻 듣기로도 이렇게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빨리 졸업해서 네. 돈을 벌어야 된다는 네네. 이 생각이 많은 건 좀 그때도 어머님이 혼자 계셨던 예, 그때도 혼자였고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제가 강원도 동해시 출신인데 동해. 예. 야, 강릉여고라고 있어요. 그렇죠. 어. 예, 학교에서 그러면 동해에서 강릉까지 갔으면 공부를 꽤나 잘했다는 그 글로 당시로. 가도 된다고 이제 선생님이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승현아 너는 어. 강릉여고 갈 수 있으니까 가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유학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형편이 안 좋으니까 유학을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냥 동해시에서 이제 네. 상고를 다니게 된 거거든요. 그래요. 어. 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20대, 30대가 들으면 뭐 그때 마음만 먹으면 다 갈 수 맞아. 있는 때인데 왜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한 10년점 단위로 이 분위기들이 참 많이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이제 그 실업계를 가서 상고나 공고를 가서 빨리 사회 진출을 해서 이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특히 이런 여자들이 그랬어요. 그렇죠. 저희 집도 이남 이녀였는데 남자들 둘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저- 여자들 둘은 여상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 얼마나 저 쓸데없는 집들이냐고. 그래서 결국은 누나나 여동생이나 결국은 좋은 여상 나왔으니까 서울 여상 졸업해가지고 취직들 잘했는데 그래. 직장을 오래 못 버티고 결국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쫓아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뭐 어쨌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지금도 여전하지만 그 시기에는 진짜 이 집안의 남자 형제들을 위해서 네, 좀 이 그랬던 여자 형제들이 이렇게 희생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여튼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진짜 서울로 발령을 내줄 정도면 이 직장에서도 성현 씨를 놓치기 굉장히 아쉬웠다는 얘기죠. 네, 그때 당시에 그랬던 거죠. 뭐 그 시기에는 이제 결혼도 하기 전이고. 네, 맞아요. 얘기 듣기로는 뭐 했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자 직원들 그게 뭐냐면요. 그 전국에 있는 여직원들을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이제 업무 교육을 시키는데 시험을 쳤었어요. 시험을 쳤는데 제가 그 1등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전국 여직원 중에서 예, 또. 전국 여직원 중에서 1등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첫 근무지가 속초였고 그 다음에 강릉으로 1년 반 만에 발령이 나서 강릉에서 근무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강릉에 전화가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게 과장님들이라든가 윗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조금 우리 부서에 이런 친구가 있다라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축하한다고 그 허승현 씨가 그 미스허라 그러죠 그때는 미스허가 1등했다고 해서 쌤이 아니지 저희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사표를 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포함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무후무하다고 지방 근무하던 여직원이 본사에 와서 근무한 거는 전무후무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직원이 그때 저희가 150명 정도 있었는데 전국에. 우리 그 지역에만. 본사예요. 본사에만. 본사에만. 예, 본사 올라와가지고 본사에만 한 150명 정도 있었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제가 이제 여직원 별거 아니지만 여직원 회장까지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예. 여직원 회장했다는 거 요거 이제 네. 근데 뭐 그 당시 이제 여직원 회장은 이제 사주의 이제 그 생각들을 철저하게 네, 맞아요. 여직원들한테 이렇게 널리 공표하는 네, 그런 거죠. 의용이잖아요. 네, 일종. 맞아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회장까지 하시고. 네.
그랬습니다. 그게 맞죠. 아니 뭐 어차피 그 당시는 이제 어쨌든 노조라고 하는 건 사실은 꿈도 꾸기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노조가 제가 그만둘 시점에 노조가 막 생겨나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여직원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근무하는 환경이 안 되어 그렇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역시 회사를 관뒀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네, 맞아요. 남녀 네. 성차별의 네.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 네. 그때는 당연하게 여성들도 스스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조금씩 반발을 하지만 예. 그 굉장히 또 괴롭힘을 많이 그렇죠. 예. 예. 심지어 제가 어떤 여직원은 신혼여행 갔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결혼하고 한 1, 2년 뒤인가 듣는 소문에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책상이 문 옆으로 옮겨져 있더라 이런 책상을 얘기. 진짜로 치워버리는. 네네네. 그러니까 아예 뭐 문 밖으로 빼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먼 휴가를 가면은 내 일을 대신 해줄 사람한테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일을 안 주는 거죠.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1년인가 6개월인가 버티다가 결국은 관뒀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1년 동안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이게 시간을.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여자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입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여자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생각해야 살아남으니까. 얼마 전에 마침 승현 씨가 이제 제 작품에 출연했을 때 맡은 역할도 여자가 애를 낳으면은 애를 키워야지 왜 직장에 나가 하고 옹호하던 그 역할이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어땠어요 그 역할을 할 때? 안 좋았죠. 제가 뭐 평생 그러고 살았는데 여기서도 이래야 되나? 뭐 이런 거. 아니 이제 뭐 연극이 무조건 그거는 뭐 연극을 하는 이제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뭐 이런저런 역들을 이제 하게 돼 있는 네네. 거니까. 여튼 그 결혼하자마자 이제 바로 그만두게 되는. 네, 결혼하면서 바로 그만두고 그러고 이제 1년 만에 저희 아씨가 이제 부산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와서 이렇게 아기들 없이 왔다가 이제 애 둘 생기고 또 뭐 어려움도 많았어요. 우리 큰애가 또 이제 그 뭐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걸로 골수 이식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애가 나아지니까 또 돈을 벌어야 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또 바깥 일을 하고 예, 그러다가 또 폭풍 검색을 하면서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그 주부 아지매 극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부산에.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남편 직장 때문에 부산으로 네네, 이주를 하신 네, 거구나. 네, 네, 네. 그러고 실제로 계획은 금방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안 올라가지고 몇 년 있다 보니까 애가 아프면서 애가 아픈데 이제 자기 병원이 있으니까 또 막 함부로 막 발령 나서 다니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계속 있게 된 게 그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도 뭐 좀 뭔가 이렇게 삶이 힘들다 싶으면 또 뭔가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지매 극단에 들어갔는데 그게 여성인권센터 소속의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몰라요. 오래돼가지고 사실 제가 또 그래서 거기서 그때 그 지도했던 사람이 이제 이상우 씨라고 예, 얘기하던데. 이상우 상우 씨 대표님. 지금 이거 보고 있으면 줌으로 접속해서 네, 혹시 해풍 지금 해풍에 예, 지금 극단 해풍의 네네네네. 개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것 같던데요. 네. 그 어쨌든 그 상우 씨도 지금 뭐 많이 공연을 활동하죠. 올리는 게 지금 뭐 누구 못지않게 지금 많은 공연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서 만중 씨도 뭐 그의 뒤질세라 그렇죠. 올해 몇 편 하셨어요? 저는 지금 그냥 올해 하다 보니까 지금 7편째 이제 연출. 그러니까 저기 7편이 뭐 배우가 아니고 연출이니까 또 네, 7편 사실은 가능하다 싶은데 7편이면 거의 두 달에 한 편, 이 두 달, 초반에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뭐 그것도 몰라가지고 거의 한 달에 한 편씩. 3월 달부터는 지금 한 달에 한 편씩 그러니까 두 작품을 계속 달고 두세 작품 정도 지금 계속 달고 지금 가고 있는 중. 참 환장한다. 하여튼 뭐 어쨌든 그 뭐 상우 씨도 거의 못지않게 네, 네, 예, 맞아요. 하고 얼마 있는데 전에 어쨌든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는데 또 지방도 다니고 그래서 열심히. 눈에 보이지 않는 네. 또 공연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극장에서 하는 건 말고도 그러니까 자기가 또 자기 단원들하고 순회 같이, 공연을 또 막 예,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는 또
저기 그 재능 연대도 되게 많이 해요. 네, 여기 그건- 저기 또 네. 뭐 저 그 문화 소외 지역이나 이런 데도 막 찾아가서 네. 공연을 일부러 하기도 하고. 여튼 그 사무실을 그때 이제 아지매 네. 극단이라는 걸 검색을 쫙 해가지고 네. 아이고 나도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그걸 애기들도 조금 떠나서요. 낳고. 애들이 어릴 때인데 제가 나갈 수 있는 시간대에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한 거죠. 그것도 그건 나갈 이제- 수 있는 시간대만 딱. 저는 이제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애들이 크는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부모 손을 떠나니까. 그래서 그 시간 내에는 애들하고 최대한 있어주려고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이 학교에서 오거나 뭐 어디 그 어린이집에서 오거나 이런 시간대에는 항상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낮에 할 수 있고 그때 우리 연습을 낮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남편이 또 오해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남녀가 섞여 있으면 뭐 뭔가 피해 의식이 있었는지 지금은 안 그런데 아무튼간에 해서 낮에 하기 때문에 갔었고 그래서 대부분 오전에 연습했어요. 막 10시, 11시 이렇게 연습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했는데 그조차도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게 있어서 대사 적은 거, 분량 적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2번인가 3번 공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도 한 번 하고 그 다문화 가정 그 사람들하고 같이 무슨 잔디밭 같은 데서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또 제가 그 다쳐서 연습을 이렇게 못 가게 되면서 이제 또 손을 놓게 된 거거든요. 예. 다쳐서 어디를 다쳐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는 바람에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이단 접차기를 하다가 그러게요. 진짜 완전히 얼마나 열 받았으면 이단 접차기로 그냥 그러니까 다리가 그래서- 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니요, 인대가 늘어났는데 처음엔 대수롭지 않고 생각하고 다녔거든요. 그럼 몇 명이 반기부스하고. 지금 나잡으셨던 거예요? 근데 반기부스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통기부스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나다니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뼈는 6개월, 인대는 1년이란 말이 있대요. 그래서 그치, 인대를 인대가- 다치면 맞아요, 더 맞아요. 오래 간대요. 그래서 전 그걸 몰랐죠. 어쨌든 그때 참 이렇게 괴롭히던 또 이렇게 동네 그 건달들이 좀 네, 아주 혼이 났었군요. 네, 승현 씨가 저 정도 다칠 정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 17명.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시기들을 이제 거치면서 네. 이제 아마도 그 무렵에 이제 내 꿈이 이제 서울까지 직장을 옮기면서 또 연기 학원에도 다니고 네, 네. 이랬던 게 이제 좀 뭔가 하나씩 채워가는 이런 네, 네. 그때 이제 아마도 꿈이 없진 않아서 뭐 이런 아마 회상들이 네. 있지 않았을까 네. 싶기도 그랬던 해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게 이제 우리 만종 씨를 만나면서부터 네, 그 공간 소극장에 이제 시민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있을 거죠. 또 이제 또 몇 년 폭풍 잠잠하다가 또 이제 그러면 그 이상호 대표 밑에 있어서 잠깐 하던 때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대략 저하고 만나기 몇 년 전쯤? 뭐 2010년 전으로 네. 우리가 아까 네, 얘기한 게 그 전일 12년쯤으로 우리가 지금 잡고 있으니까. 공간 그러니까 소극장에서 2000년, 시민 연극 교실 할 때가 이제 한 12년쯤으로 그쯤에 한 12년쯤으로 지금 정리. 제가 41살, 2살 이럴 때일 것 같아요. 이제 이상호 아까 대표님 30살이라 만난 얘기했는데 큰일 났네 이제. 뽀록 다 났다 이제. 뽀록 달았다. 기왕에 마흔- 뽀록 난 거 이제 뭐 그럼 한 2005, 6년 그 시기. 2000년대 후반쯤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상고 출신이라 보니까 41살부터인가 제가 방과후 수업으로 주산 강의를 그때 학교에 나갔었거든요. 방과후로 주상 같은 걸 했어요. 예. 뇌 그거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두뇌 뇌 회전을 발달.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거 다니면서 제가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주산 강사를 제가 41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1살 즈음일 것 같아요. 지금 몇 살인지는 얘기하지 말고. 네. 연도까지 나오면 추론하는 사람들이 대충 근데 이미 아까 말했어요. 그래요. 2005년 전 뭐. 여튼 어쨌든 어쨌든 그게 이제 또 가게에 좀 보탬이 되는 일까지 겸해서 하는 가게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주산 강사요? 네.
보탬이 됐었죠. 왜냐하면 가게 반찬에 보탬이 된 게 아니라 제 반찬에. 용돈에 보탬이. 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네, 네. 집에서 이제 이게 몸이 쑤시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어. 사람. 아, 그래요? 아닌데요? 진짜예요. 제가 어쨌든 제가 그 아마 그 시민 연극 교실 이제 네, 했던 거기에 오실 때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공간에 좀 맞아요. 자주 그때 드나들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시기부터 제 기억으로 보면은 뭐 정말 쉬지 않고 무대에 오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 소극장에서 이제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 일단 제일 많이 했던 게 저희하고는 그 어린이 연극. 어린이 연극에 이제 많이 하시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작품 두 작품 정도 공간에선 하나 했어요. 그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일반 극은 한 작품을 이제 하고 사실은 그 다음에 계속 아동극 투어들을 많이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 그 늙은 것들이라는 제 팀들, 예, 늙은 것들이라는 제 팀들이 그건 어떤 단체나 그런 건 아니고 하나의 연극을 위해서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어떤 인원들인데 그 늙은 것들끼리 이렇게 만나면서 조금 작품이 이제 2016년도부터죠. 2016년도. 그 SNS 단체방에는 몇 명 좀 있는 거네요. 아니 저희는 딱 4명이에요. 4명만? 네, 4명만 아직은 4명만 있고 4명 이상 안 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이제 들어오려면 자격이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이 자격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몇 살 이상 돼야 되고. 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요구하는 게 몇 두가 뭐 하여튼 나는 관심이 없는데 생일 혹시 꼭 챙겨줘야 되고 뭐 이런 거. 그건 2016년부터라고 하더라도 예, 지금 한 그때 8년쯤 벌써 되는 그렇게 셈인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 무대에 이제 그 아동극 말고 일반 무대 연극 무대에 선 것도 하여튼 쉼없이 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계속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팀들 제가 기본적으로 작품을 그 매년 초 되면은 올해는 어떤 작품을 할까라고 했을 때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저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넓은 이렇게 라인을 가지고 어떤 배우들을 써서 어떤 작품을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 저희랑 같이 작품을 할 수 있는 팀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팀원들이 쉬지 않도록 우리 작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어떤 작품을 해야 될까? 요 기준이 저는 사실은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있는 분들이 하여튼간에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배우 라인이 여성 쪽이 좀 많아지고 그 SNS에 있는 이제 단체방에 있는 4명을 중심으로 네, 중심으로 몇 명 더 우선 있죠. 그쪽으로 가고. 근데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이제 여성 위주의 연극들을 지금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만중 씨가 나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여성 인권을 무대에서 뭔가 이렇게 발언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 태도를 신념을 이렇게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아니었어요. 내하고 지근거리에 있는 배우들이 제 다 여성이라는 주변에 거죠. 여자 배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된장 난 속았네 완전히. 난 좀 그래서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지. 아닙니다. 저는 철들려면 멀었습니다. 우리 만중 씨가 이제 쌈수다에 2011년도에 48번째인가 하여튼 이렇게 나오셨더라고. 아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11년도면 벌써 10년 전이 그러니까 넘었죠. 10년 그죠? 10년이네요.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도 연극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연극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맞습니다. 손떡에 말고. 손뜨개도 요즘 접었습니다. 요즘 손떡에도 접었어요. 귀찮아서 많이 못 해요. 그거를- 제품질로 바꿨어요. 그 손떡에 선물 받은 사람이 주변에 진짜 많이 있는데. 많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완종 씨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호흡을 많이 맞추는 게 이제 완종 씨가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들을 염두에 두는데 이게 이제 함께 하시는 가까운 분들하고 뭔가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정인 씨도 끊임없이 이제 무대에 자꾸 나와야 되는 예, 상황이에요.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그렇죠. 이런 인연을 만나기 정말 쉽지가 네, 않은데 그 시민 연극 교실 한번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네네. 그것도 이제 검색하다가 네. 이제 몸이 또 지근지근 이제 네. 인대도 좀 대충 다 줄어들었고 이제 네. 움직일만 했어. 네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했는데 이미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미 그게 뭐 예를 들어서 4월부터 시작이면 제가 5월이나 6월에 연락을 한 그렇구나. 거예요. 한두 달이나 늦어버렸네. 네네 늦었는데
그래도 뭐 오고 싶으면 와도 된다라고 말씀하셨.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아마 전상배 대표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을 거야 뭐. 네, 그래서 이제 갔더니 벌써 수업을 한두 번 해가지고 뭐 제가 모르는 그러니까 몰랐던 수업은 넘어가고 그때 이제 뭐 그 움직임 수업도 있었고 뭐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돌아가신 하연관 선배님, 또 그다음에 무용가 하연아 무용가 뭐 이분 제 기억은 그 두 분이서 그 몸놀림 수업을 받은 것 같아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해서 아름다운 사인인가? 예, 그거를 이제 워크숍 공연으로 했어요. 예, 아름다운 사인에서 워크숍 공연으로 몇 하고. 개월 과정을 한 거예요? 그게 한 6개월 되지 6개월 않았나요? 과정. 6개월 과정. 예. 근데 제가 한 1, 2개월 빠졌으니까 한 4, 5개월 정도는 했네. 그 아름다운 사인을 했는데 그게 지원 사업이라서 그런지 영상대학교인가 어디서 모니터를 오셨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신데 와가지고 또 그때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딱 보시고 난 다음에 연습하는 과정을 보고 난 다음에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연기를 하게 됐냐, 뭐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하니까 좀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그 제가 당시 나이들이 있는 사람들 몇 명 있지 않았나요?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제일 많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뭐 좋았냐, 그래서 뭐 너무 좋다, 뭐 이런 기회가 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그랬으면 1년 과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하는 과정이었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제가 원래 좀 기억을 잘 어쨌든 못해요. 그 뭐 정확하게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이제 그런 계기에 이제 또 눈에 띄어서 인터뷰도 또 당하기도 하고.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많은 것도 있지만 연기를 좀 잘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런데 승희 씨가 그냥 가만히 그것만 하고 있었던 때는 아니었고 다행히 그 가까운 근처에 의상실을 그때 하고 있었을 때 옷가게. 의상실이 아니라 그냥 옷 파는 데 있잖아요. 옷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해변시장 그 골목 쪽에서 해변시장 쪽에서 옷가게를 했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도 있었던 것 그러니까 그냥 놀고 있지를 못하네. 절대 못 놀아요. 그래요? 우리 노는 사람에 못 들어오겠네. 아니 저 엄청 잘 놀아요. 그러면 노는 사람 오늘부터 공동 대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노는 사람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 노는 사람입니까? 잘 노는 사람이라는 잘 노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에요. 나는 빈둥빈둥에 속하는 사람이고. 네, 저도 빈둥빈둥이거든요. 잘 노는 사람. 저는 잘 노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여튼 그 해변 쪽에서 이제 그 광안리 해변 쪽 말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그 남천동 해변시장 쪽. 그 라인, 그럼 지하철. 관광소극장하고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하면서 이렇게 간 거죠. 이제 월요일 날은 문 닫고 제가 문을 9시에 닫았는데 월요일 날은 항상 검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우 씨 만나는 일도 그렇고 네. 공간을 만나는 일도 그렇고 이제 이 일도 그 인연이 안 닿으면 사실은 이렇게 만나기 사실 힘든 건데 네. 이제 인연이 진짜로 그렇게 가는군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나서 이제 무대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쭉 서게 되는데 집에는 이제 손길이 필요한 친구들은 이제 다 자랐고. 그때도 이제 우리 큰애가 제가 옷가게를 한 게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옷가게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이 좀 덜 필요하죠. 그리고 그때 돈은 많이 들어가고 대신에. 아니요, 그게 이제 기숙사 생활 하는데 좀 국가 보조를 많이 받는 학교라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효자네.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갔죠. 중학교 딸내미가 2학년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걔도 맨날 뭐 늦게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9시에 끝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제. 상대적으로 여유가 예, 시간적 상대적으로 여유가 많았었구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옷가게를 하다가 네, 네. 그 검색하면서 옷가게에 하루 종일 이렇게 붙들어 있잖아요. 네, 네. 점원이를 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와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싶어갖고 검색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살고 보자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러 갔는데 결국은 옷가게를 접었죠. 옷가게를 접고 이걸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옷가게가 옆에 그 야채 가게가 생기면서 총각 내 야채 가게가 생기면서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옷가게가 조금 약간 그러니까 나이 그러니까 젊은 30에서 여성, 40 정도 오신데
할머니들 오셔갖고 내가 입을 거 없나 몸빼 찾으시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힘드시니까 아침에 일찍 이게 신선한 걸 사러 오시려고 일찍 나오셔가지고는 힘드시니까 우리 그 옷가게 앞에 이렇게 그 데크가 있었는데 그 데크에 이렇게 앉아서 쉬시는 거예요. 그것도 가라 할 수도 없고. 우리 집 옷가게 되게 작았거든요. 3평밖에 안 됐어요. 입구가 요만한데 거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우리 집 옷가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야채 가게 일부. 그러다가 이제 말아 먹었죠 뭐. 말아 먹기도 했고. 그 뭐 말아 먹었다는 거는 그냥 그 격가지로 하시는 얘기일 거고. 여튼 이제 그때 이제 연극에 이제 자꾸 빠져드니까 네, 뭔가 맞아요. 둘 중에 하나는 예. 이제 결단을 내야 되겠다. 예. 이전에는 이제 어머님을 또 모셔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네. 아마 그 점이면 어머니도 뭐 또 돌아가시거나 혹은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네. 옷가게 시작하면서는 안 돌아가셨는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그렇죠. 이제 어머니도 이제 안 계시니까 좀 마음 아니다. 옷가게 하기 전에 돌아가셨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옷가게를 쉽게 접을 수 있었죠. 그랬으면 그런 것 또, 같아요. 네. 또 이거 어머니 용돈이라도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또 못했을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옷가게를 하면서 이제 옷을 하러 서울에 가잖아요. 그때 참 또 서울 가면 엄마가 서울에 계셨거든요. 우리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뭐 강원도 태생이지만 발령받아서 서울 와서 엄마랑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서울 가면 동대문에 옷을 하러 가는데 저희 집이 동대문 구였어요. 그래서 그때 옷가게 다른 형제들 집에 어머니가 그때는 다른 형제들 아니요 집에 혼자 계시니까. 혼자 예, 계셨다고. 언니랑 저랑 둘밖에 없어요. 언니는 시집 일찍 가갖고 대구에 살고 있고 저랑 엄마랑 서울 살다가 제가 시집 와서 이렇게 왔고 어머니는 엄마가 그냥 계속 서울에 서울에 눌러 계시고 계셨고요. 예, 서울에 계셨고. 많이 외로우셨겠구나. 예, 그래서 명절에 가면 이제 항상 시댁 갔다 친정 갔다 이렇게 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만 그 애가 아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을 못 갔어요 서울에. 몇 년을 못 가고, 그러니까 애가 면역이 약하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 떠날 수가 없어서 몇 년을 못 갔는데 나중에 이제 갈 수 있게 됐을 때는 또 이제 엄마가 너무 또 연로해지신 것도 있고 또 옷가게 때문에 자주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옷을 하러 서울에 가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뭐 정말 자주 갈 수 있는데 일부러라도 이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되는데 그쵸. 이제는 뵙고 싶은 어머니가 안 계시고 네네네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는 게 참 예. 그래서 됩니다, 그죠? 예, 맞아요. 그래요. 이 지금 옷을 하러 서울로 간다는 것도 지금 세대 친구들은 또 잘 모르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예, 그때만 해도 이제 인터넷으로 거의 다 동대문에 가서 네. 옷을 일주일치를 무조건, 해가지고 예. 이렇게 와서 이제 여기 맞아요. 가게에서 이제 예, 팔고 예. 이게 제법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엄청 많죠. 여성들이 또 부업으로 하는 부업이 아니라 아예 그냥 업으로 하는 예, 이런 업이 분들도 많죠. 많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고속버스에 막 그냥 가득 가득 맞아요. 싣고 예, 이렇게 오시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하는데 여튼 그 이제 그래서 가게를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네. 배우로서 이제 네네네. 그때도 뭐 딴 일 하려고 안 했어요? 아니요. 그 저하고 아동국 하는 거 투어 다니는 거 빼고. 아니요. 그때는 그렇구나. 네. 근데 주로 이제 그게 초반에 이제 14, 15 정도는 주로 이제 아동국 투어가 좀 많아가지고 그게 거의 전부였었어요. 지금 그 당시까지는. 그때 아동국 할 때 느낌은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제가 역마살에 있는지 막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신나는 예술 여행 그 프로그램으로 전국 다니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지. 네, 너무 재밌었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 가면은 정말 좋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남편 밥도 안 해줘도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요. 지금은 안 그런데 네. 그때 당시는 먹을 걸 해놓고 나온 것 같아요. 예, 먹을 거 해갖고 냉장고 넣어놓고. 지금은 이제 아예 안 하는가 봐요. 지금은 예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알아서 먹든지 네, 말든지. 예, 각자 알아서 먹자. 설마 굶어 죽겠냐? 뭐. 그렇죠. 예. 대신 밥은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밥을 냉동실에. 데펴 먹으라고. 예, 왜냐- 저는 참겠습니다. 왜냐면은 저기 이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이 틀리잖아요. 서로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제가 밥 시간에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도 주로 공연하고 이러면 이제 예. 저녁에 많이 하거나. 그죠. 그렇죠. 아침에 이제. 또 이제 저기 그 아동극 하러 다니면은 또 아침 일찍 그쵸. 움직여야 예, 되죠. 일찍 근데 가야 아동극 되고. 때는 이제 주로 그랬었고 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일반극 보통 성인극이라고 그러죠. 성인극 할 때는 이제 저녁에 작품만 끝나는 시간이 다가 아니잖아요. 작품 뒤풀이도 해야 끝나면 되고. 뒤풀이 시간도 어. 있으니까 항상 이제 그 시간 거의 간당간당한 12시 돼가지고 집에 가는 일들도 많아지는데 그 당시 이제 그래도 제가 봤을 땐 다행히 어떻게 형님이 예, 그 저희들 또 든든한 후원자시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때는 형님도 저희 극단 쪽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무심 장면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실 때라 가지고 별 문제는 없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굉장히 그 성현 씨가 하는 일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예, 너무 감사한 네, 일이죠. 진짜 그러고 보이지 않는 응원을 많이 했네, 그죠? 예. 저도 그래서 그 덕분에 많은 작품을 지금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형님 덕분이기도 해요. 그래요. 저 우리 허정현 씨 남편분 혹시 보고 계시면 줌으로 아무도 줌으로 안 들어와요. 요즘은 이제 전부 그러게요. 다 유튜브로만 그냥 다 몰래 보는 것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몰래 보기, 훔쳐보기 이게 뭐 지금 그 유튜브 채널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자기 일상을 24시간 노출시켜 놓고 중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걸 또 보는 사람이 24시간 보는 사람이 있나 봐요. 하여튼 신기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여튼 신기한 경험을 저도 한답니다. 그런 덕분에 지금 이제 함부로 지금 얘기를 못하는 이제 이런 한계가 있긴 한데 맞아요. 지금쯤은 이제 남편 욕도 좀 하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걸 못하네요. 생방으로 나가고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라이브로 다 보고 편집이 계세요. 아닌 거죠? 편집 없습니다. 우리 편집 없이 이제 나가는데 설마 이제 우리가 그 제주도지사 했던 그놈처럼 이렇게 성격 파탄을 이루는 뭐 행위는 하진 않을 거니까.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이게 그런 생방으로 일은 나가서 없지. 지금 생방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또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유튜브에 남는다는 맞아요. 거죠. 네, 이게 네, 계속 네. 되풀이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젊었을 때 이제 방송 뭐 인터뷰 출연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한 번도 제가 제 방송에 나온 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는 하여튼 이번엔 여러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되풀이해서 보세요. 조회수를 좀 높여야 되니까. 아, 좋아요, 구독 이런 거를 제 입으로 얘기할 줄 몰랐어요. 근데 네, 보시는 분들 지금 아직 안 눌렀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이거 꼭 하더라고요. 계속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몇 번을 봐도 네. 횟수가 올라가요? 똑같은 사람이 봐도? 난 잘 모르겠어요. 안 올라갈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 저는 막 그냥 되는 대로 냅두고 있는 것이고, 네네네. 그건 이제 우리 여기 제작진 분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뭐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알아서 하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네.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저도. 여튼 그 부군께서 어쨌든 남편이 그렇게 응원해 주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은 없었었나요? 글쎄, 제가 뭐 여기가 고향도 아니고 학교를 여기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없었구나. 예, 뭐 진짜 동네 그 애들 학교 엄마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연극하면서 만났던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사실은 초창기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하자면 왜냐하면 뭐 그 전화 안 받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연습을 하거나 공연을 하면 전화를 못 받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전화 안 받는 거에 우리 아저씨는 되게 이해가 안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왜 전화가 안 되느냐. 연습하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이해시키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했었고요. 어떻게 설득이 됐어요, 그럼? 얘기했죠. 뭐 연습할 때 이게 집중을 해야 되니까 다 꺼놓고 한다. 그리고 공연 보러 오면은 공연 봐서 알잖냐. 어떻게 폰을 켜놓고 있냐. 뭐 리허설 할 때도 그렇고 연습할 때도 그렇고. 제가 두 분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결국은 그 투덜투덜 많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덜 많이 하셨는데 지켜봤을 때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도 형님 스타일대로 이렇게 하시려던 것이 계속 무엇인가 이제 계속 부딪히고 장애가 오니까 저절로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제가 두 분을 그게 남편이 이렇게 가는 놓는 것 거지. 같아요. 뭐. 예, 예. 성희 씨가 놓는 게 아니고 성희 씨는 일관되게 그냥 전화 그래서 끊어놓고 가는 있는 거고. 거고요. 예. 저는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받을 일이 없잖아요. 전화를 안 받을 일이. 그렇지 연성할 때 아니고요. 그런 게 없으니까 진짜 저희 그냥 전화를 뭐, 즉각 잘 받던 사람이 오분 갑자기 안 내기처럼, 받기시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한 그런 사소한 거에서부터 약간 티격태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이나 공연 끝나면 바로 집에 안 오는 거. 뒤풀이하고 뭐 12시 넘어 들어오고. 예. 근데 그 형님도 우리 뒤풀이 참여하시면은 늦게까지도 같이 늦거든요. 하시거든요. 아니 그럴 땐 자기가 마실 때는 모르지. 모르죠. 예. 자기가 마실 때는 모르고 기다리는 부인이 안 들어오고 있으면 짜증 나는 거지. 뭐 예, 그런가 보네요. 근데 원래 그런 거잖아 사람이. 그래서 그 부분을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많이 변해주고 또 아까 이제 연출님이 말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 아저씨가 또 이렇게 왜 바깥 사람들한테 좀 잘하거든요. 예, 안 사람들한테 못해서 그 잘해서 좀 그게 이제 저 입장에서는 외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죠. 네. 그래요. 이제 뭐 좋은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아니 사람이 이제 특히 특히 부부로 이렇게 붙어 살면서 이제 다툼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네. 얘기고 더더구나 이제 그 뭐 바깥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전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이제 방과후나 뭐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밤늦게 특히나 여성이 그렇죠. 밤늦게 집을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짜증 나는 거지. 그래도 초반보다는 지금 형편이 많이 나아졌던 게요. 지금이야 이제. 아니, 지금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연 형편도 나아진 게 2016년도에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는 아직 기본기라는 문제에서는 부딪혀가지고 뭐 시작을 하고 꿈도 있으셨고 여러 번 했지만 그래도 제 작품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을 만들기 위한 기본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연습을 거의 하루 종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만중 씨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구나. 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보통은 2시 정도에 연습을 시작하면은 한 10시까지 그냥 연습을 했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한 두 작품인가 정도 하고 나서 몰라요. 제 주머니에 여유가 생긴 다음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연습 시간을 4시간, 보통 저는 4시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할 때는 8시간씩 했거든요. 진짜로 그랬나요? 네, 기억이 안 그랬었어요. 나지. 기억이 안 나? 네. 그래서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았던 모양이네. 그런가 2시에 봐요. 나와서 어떨 때는 세트도 같이 만들어 가면서 그 작업까지 다 공유하면서 예,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어쨌든 세트 만드는 것까지 다 합치면 8시간 정도. 아니요. 그 연습만 오롯이 8시간 한 적이 있었어요. 시킨 사람이니까 잘 아는 예, 모양이다. 리허설 할 때만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부터 4시간으로 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부터 아예 세트 만드는 데는 부르면 혼날 것 같아서 아예 부르지도 않고 이제는 못 부르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그래서 오늘도 저도 혼자서 그 세트 혼자서 만들다가 배우들 만나면 열심히 연습하다가 배우들 없을 때 또 혼자서 세트 열심히 만들고 지금 그러고 요즘 있어요. 배우가 갑이네 이제. 갑이죠. 예. 괜히 저 내일 세트 만들러 일찍 나오셔야 돼요 하면은 무슨 얘기 들을지 몰라가지고 이제 못 부르겠어요 겁나서. 그래요. 이거는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었다는 이제 반증이기도 한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열정으로 하던 일, 뭐 그게 어느 순간 열정 페이로 예. 대치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그 감정 노동까지도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되어야 되는 단계까지 지금 이르러서 맞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딱 이제 연기하는 그것만 딱 하는 걸로. 예, 못 주니까 또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깔려 있는 거는 이제 돈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깔려 있죠. 이게 열정페이 없으면은. 그 참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서글퍼진 거고 또 어떤 지점에서는 그게 또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예술 활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자로 잰 듯이 항상 저는 원론하고 이제 실제를 좀 구분하는 편인데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맞는데 재미없다. 네. 이게 저도 요즘 많이 느끼는 일이라서. 그럼 원래 뭐 예술이라는 게 특히 기초예술 부분 순수예술 분야가 원래 뭐 문화 산업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연관이 없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따져 들어가면
따져 들어가면 이제 배우로 출연하는 출연료는 사실은 정말 턱도 없잖아요. 이게 네, 턱도 이제. 없죠. 드라마 단역보다도 더 적게 예, 받는 예, 일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연극을 함께 만들어내는 그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재미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제 그거를 일구어내는 이제 우리 삶에서 그걸 이렇게 담아 나가는 이것에 기대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겨가면서 이제 하는 맛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걸 맛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고통으로 생각하고 그런 고통들을 이제 공동으로 나누기보다는 적어도 나는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김만중이 혼자서 셋대를 밤새도록 만들든지 말든지 이제 이거는 내 문제하고 이제 다른 문제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삶의 방식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가져가려면 이제 아무래도 기본소득 같이 일정하게 이제 기본적인 소득이 이렇게 네. 유지가 딱 되면 이제 그런 틀들에서 좀 그런 한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뭐 기본소득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만만한 일은 사실은 아니겠지만 예술인들에게만이라도 일차적으로 예술가들에게만이라도 일차적으로 예술인 기본소득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이제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뭔가 선택해야 되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는 특히 이제 음악 클래식 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항상 느끼는 게 클래식 시장에도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클래식 시장 S급 시장은 진짜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큰 시장처럼 안 되는 거를 이제 그래도 또 저변에서 아주 구석구석 뭐 자치단체처럼 뭐 풀뿌리 예술가들이 한국 어떤 곳에 숨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S급 시장의 활성화까지가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항상 우리나라 정책 입안에서 보면은 산업 구조로서만 문화를 생각을 하면서 이게 너희들은 왜 이렇게를 못하냐라고 그렇지,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거 저희들은 기초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맞아요. 되잖아요. 그냥 동네에서 진짜 앉아가지고 풍경화 그리는 분들도 계셔야 되고 그런 분들도 예술하는 분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 거의 뭐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기본소득 기본소득. 그 부분을 무슨 거지한테 적선하듯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절대 아닌데. 우리 사회가 어쨌든 그 엘리트 집단이 이 지금 뭐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엘리트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잘된 사례들만 모범으로 놓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뚝딱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고 게임이 여러 90개가 넘는 나라에서 넷플릭스 1위를 할 정도가 되려면 거기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제 그 시간들이 그렇죠. 있는 건데 그 풀뿌리 예술가들이 그렇죠. 계속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대한 문화적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이 그냥 어느 한 순간에 생겨난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서글퍼요. 그리고 그런 게 그 모든 활동이 다 풍부하게 있어야 예. 한 국가의 문화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보존이 되고 보존이 되는 건데 우리는 늘 그런 이제 일등만 늘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흔히들 뭐 문화가 죽은 도시는 사실은 죽은 도시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부산이 문화적으로 특히 영화제가 잘 되면서 엄청나게 미스테이크를 하고 있는 게 문화 산업이 잘 되는 도시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문화 곳곳에 숨어 있는 문화가 다 잘 되는 것이 그 얘기하는 그 개념에서의 문화인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돈이 되는 문화가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돈하고 상관없이 정말 쓸데없는 일, 예. 정말 쓸데없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쯤은 이제
멍 때리는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처럼 또 이렇게 번져서 별로 느낌은 안 좋지만 그 멍 때리는 시간이 새로운 것들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거점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걸 돈 안 되는 일을 한다고 되게 야단 맞고 그렇게 이제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은 몸이 못 견디는 이런 이제 실정적 사례도 있고 그래서 뭔가 자꾸 돈이 돼야 되는데 연극을 하면 돈 되는 일이 그렇게 없잖아요. 일단 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재미라도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늙은 거죠. 이제 네. 이게 이제 꼰대라고 이제 바로 비난받기 쉬운 이제 방식인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 정서 우리가 성장해왔던 우리가 삶을 누려왔던 이제 철학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그 변하는 세대 그 세대의 생각을 우리가 또 공감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 네, 뭐 인 맞는 거죠.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세대의 차이인데 핵심적인 건 그 세대건 지금 우리건 쓸데없는 일. 그러니까 세상에 쓰일 수 없을 것 같은 호작질들이 많아야 정말 그 인공위성도 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팀도 이제 4시간 연습하고 난 3시간 연습하고 나서는 이제 각자 자유 시간이라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연극한 게 아니고 그 안에는 또 젊은 애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명 애들이 자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한정된 시간 안에서만 자기는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시간들 나머지 시간들을 소중히 개인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거기에 적응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늙은 것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인식을 그렇게 바꾸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뭐 이제 그 변명처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만종 씨나 저 같은 경우는 소비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 달 생활비가 뭐 많이 들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친구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 나와서 이제 독립해가 살 경우에 한 달 월세가 최소 30에서 한 50만 원 정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점심 사 먹고 저녁 친구들 만나서 저녁 사 먹고 이럴 때 쓰는 돈이 이제 커피나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이게 바깥보다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할 때가 많고 그다음 이제 그 휴대폰도 자주 바꿔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유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쫓아서 소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세계는 가야 되지만 홈플러스에서는 못 사는 거잖아요. 제가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이제 모든 배우들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뭐 다들 바빠가지고 날이 갑자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날이 좋은 거를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나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모처럼 저기 이제 태종 그 영도의 감지 해변 사갈마당 쪽 조개구이집을 갔어요. 근데 거기 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저는 그 동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잖아요, 자영업자들. 그 동네에는 또 그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하고 갔었는데 아니었어요. 와, 요즘 젊은 친구들이 돈이 우리끼리 농담 삼아 돈 더 많이 쓰지. 요즘 젊은 친구들 돈이 더 많네라는 얘기를 우리가 농담 삼아 했을 정도로 진짜 저희가 4시 반 5시쯤 도착했는데 한 7시쯤 되니까 젊은 사람들 뿐이 그래, 그것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맞아. 빠글빠글 놀랬어요 진짜. 이제 그것도 이제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이기도 하고 네. 또 남들만큼 내가 또 누릴 것들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빡빡하게 사실은 사는 거죠. 그 전전에는 또 그 미포 그 해운대 미포는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들 때문에 한번 저는 거기 안 최근에 가거든요. 갔다가. 예, 저는 거기 안 가거든요. 근데 서울에 내려온 친구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형님들하고 그쪽 횟집을 들어갔는데 남천의 해변시장 뭐 이런 데서 먹는 것보다 2배 비싼데 그렇죠. 양은 2배 적어요. 뭐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터지지. 토요일이었는데 차가 진짜 못 맞아. 지나다닐 정도로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미포와 청사포는 터져 나갑니다. 진짜 터져 깜짝 나가.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시기에 그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쪽에 보면은 어렵기는 웬걸. 이 참
운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도.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엉뚱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만 허성현 배우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일들 하는 거는 이게 뭐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도움이 전혀 안 되지만 또 이제 뭐 가정적으로는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도 이제 병치레도 좀 다 끝나고 좀 이렇게 성장해서 네. 뭐 이제 대학점 다니면 이제 진짜 손길 받는 걸 싫어하잖아 이제. 그쵸. 오히려 이미 더 대학 전에 엄마 그래서, 관심을 안 받고 싶어 중학교 하죠. 때부터. 네, 그렇죠. 네, 그건 땡큐지 완전히. 네,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랬죠. 그래서 엄마가 연극하는 거를 이제 공연도 보고 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뭐 이제 혹시 반응들은 우리 아들은 객지에 있어서 제 공연을 딱 2번 봤어요. 그렇구나. 네, 한 번 본 거는 그 공간에서 했던 공연인데 그때는 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엄마 왜 이런 공연을 해 하면서 그게 이제 죽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 애가 이제 그 너무나 감성적인 감성이 게, 살아있었네. 감성. 예, 펑펑 울면서 그랬고 진짜 실제로 엄마가 죽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겠구나. 그랬나 봐요. 감정이입을 많이 했나 보네. 엄청 그냥 그러니까 사진 찍으러 내려왔는데 포토타임이라서 왜 하니까 왜 울어 왜 이런 거왜막 이런 거 진짜 이랬거든요. 진짜로, 예.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봤지. 한번 보러 그게 뭐 보러 왔었어요. 왔었더라?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나도 기억 안 쌤. 일단 둘 다 연극 제목은 기억이 안 나네. 아니요, 첫 번째 거는 기억나죠. 제가 네. 처음 한 거, 그건 공간에 무슨- 처음 한 거, 엄마 다시 가을이 오면. 그 공연. 네, 그 다음에 그때 엄마 역을 하실 거고. 네, 엄마 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왔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하던 무수히 많은 공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 어느 공연인지 지금 저는 특정할 수가 없어요. 여튼 어쨌든 그 당시면 어쨌든 여성이 또 중심이 된 다 얘기였는데. 뭐 우리 네, 배우들 거의 다, 나오는데. 예. 네.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때는 뭐 어땠어? 그냥 뭐 이런 말더라고요. 저보다 뭐 잘 자요 엄마는 아니고 잘 자요 엄마 아니에요. 쌤 작년에 왔어. 올해 왔어요. 올해. 오래 왔었다고. 그럼 여자는 무엇으로? 올해 아니면 작년이에요. 둘 중에 하나. 자 아드님도 지금 줌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게 우리 아무도 안 들어와가지고. 네, 아무도 안 들어오네요. 그리고 지금 안 들어도 다 상관없지만 일이 있어가지고. 여튼 그 아들이 그 첫 공연을 볼 때는 엄마가 연기하는 걸 처음 보기도 하고 네, 그랬죠. 또 그 연극 자체 엄마가 또 이렇게 이제 죽으니까. 네. 생을 마감하는 네.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네. 진짜로 내 엄마가 저런 상황에 빠졌다는 네. 이런 착각에 들 정도로 정말 여린 친구구나.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여리진 않은 것 그치. 같은데 그래도 애가 그러니까 막 겉으로는 막 표현을 막 거칠게 하는데 속으로는 뭐 예를 들면 엄마 그래 나 이제 몇 달 동안 못 볼 건데 자 안아봐라 막 등치는 182에 뭐 한 80 몇 킬로 나가는 애가 안아봐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철이 드는가 싶기도 하고요. 쥐가 안아서 번쩍 들어주면 더 좋을 그러면. 그러니까 그죠. 예. 근데, 들어준 적 있나 업어준 적 있는 것 같고 딸내미 같은 경우도 이제 몇 번 보러 왔었는데 딸은 별로 그런 자세한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딸하고 이렇게 엄마하고 사이가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누잖아요. 딸은 되게 엄마 사는 게 존경스럽다 그래요. 그리고 너무 멋지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 뭐 이런 위주예요. 근데 제가 그 문제를 이렇게 지켜보거든. 그러니까 엄마 하는 거를 좋아하고 하는데 엄마가 하는 연극이나 이런 문화 쪽의 어떤 그런 생활 패턴이 자기 거는 아닌 거야.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기는 그런 걸 하라 그러면은 절대 못할 아이. 뭐 맞아요. 그런 느낌? 예.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 엄마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어쨌든 취향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걔는 딱딱 아르바이트도 제가 들었고 보면은 아르바이트도 자기가 뭐 살 거 정확히 하고 그만큼만 살고 뭐 그런 식으로 행동을 약간은 계산적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즘 젊은 그런 애들 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필요로 쓸 수 하는,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무모하게 아무것도 안 되는 일에 도전하는 엄마가 그런 데 면에서는 엄마가 그렇게 무모하게 한 건 아니지. 오히려 무모하다고 만중 씨가 무모한 거지. 맞네요. 어쨌든 쌤, 간에 저는. 그래도 뭐 연극하면 다 무모한 아까 거고. 이제 대학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대학을 전공을 살려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만중 씨가 예, 근데 유일하다고 제 친구들 중에 중에서는, 예. 대학 때 친구들 중에서 예.
그럴 정도로 대학이 사실은 유용하다는 생각을 하기 사실은 어려운데. 아, 여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 친구들은 아닙니다. 그래, 그러니까 예. 대학 때 이제 네, 만났던 여러 다른 과 단위에서, 친구들, 다른 예. 과 친구들. 과 친구들은 진짜 전공사를 사는 사람 많지. 예, 제법 뭐 있죠. 유명한 뭐 예, 배우들도 예. 있고. 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쓸데없이 대학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뭐 대학원 가겠다, 뭐 박사 하겠다, 뭐 이러면은 좀 그런 친구들한테 좀 반대를 많이 하는데 뭐 사실은 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정말 쓸데없는 일 같아서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즐겁게 먹고 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경제적 손실이 정말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고 지금 벚꽃순으로 지금 대학이 소멸에 들어갈 거라는 이런 긴장감들도 있는데 이참에 지금 아주 혁신적인 좀 개혁이 대학이 좀 이렇게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하기 힘들겠죠. 일단 너무 많이 우후죽순으로 생겨가지고 예. 이게 그래, 지금 뭐 뭐 대학 의무 교육화라는 차라리 제도가 나오지 않는 모를까. 서울대 나오고 뭐 이렇게 검사까지 하는 이렇게 예. 머리 좋기로는 그런 인간들을 머리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윤석열 쳐다보면은 머리 좋은 것 같지도 않아. 그게 이러잖아요. 어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머리는 좋은데 공부 그 이제 머리를 외우는 머리만 좋은 외우는 거지. 데만 쓰고 사는 데를 안 썼으니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과에서 머리 좋은 친구들은 사실은 공대 이런 데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꼭 의대 가고. 법대 가고. 맞아. 예, 그다음에 문과 쪽에서 머리 좋은 친구들은 조금 더는 인문학 계열에서 더 사회적으로 있는 그런 데서 가서 더 그런 부분을 상쇄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다 법대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공부 외에 외우는 거 외에는 모르는 아이로 성장해가지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고 판결을 하고 법의 그러니까, 잣대를 들이대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적어도 어쨌든 이 검사나 이제 판사 이제 판결의 그 대시문제를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어쨌든 대안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적어도 이제 윤석열 같은 이런 인간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는 이 정도의 수준은 정말 좀 우리가 기본이 좀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기본 자꾸 얘기하니까 기본소득 여튼 그러니까 저기 성현 씨는 나름대로 그 연극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접었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좀 뒤늦게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긴 네, 했지만 뒤늦게 하면서는 이제 접을 게 돈밖에 없죠. 뭐 크게 뭐 문제가 되나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걸 하면 더 벌이를 할 수가 돈은 있는데 되는데. 그 시간만큼 네.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네. 그만큼 수익이 그러니까, 생길 텐데 네. 이제 그 이상의 뭔가를 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친구들이 가끔 그래요. 이제 부럽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서 그래. 뭐 좋겠다 막 이러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한두 번 들을 때 얘기지 그걸 자주 들으면 이제 저도 싹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러죠. 너도 할 수 있어.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은요? 매달 얼마씩 후원하라고. 그게 정답이네. 그 기쁨으로 살아라고. 저는 그래요. 너도 할 수 있어. 그래, 너도 할수 있어. 얼마씩 단지 후원해. 이렇게. 뭔가 네가 포기하면 된다. 이게 세상에 포기 안 하고 얻어지는 거 별로 없다. 그렇게 저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매달 얼마씩 예를 들면 후원하라고. 일정 금액씩 후원하는 기쁨으로 살아라고. 그 기쁨으로. 그런데 그 기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부산 처음 내려왔을 때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30년 전에 얘기 아니야? 30년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근데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게, 그러니까 돈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 이만큼 하니까 뭐 좀 그 현금 스폰을 좀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그거는 안 하고 와서 4-50만 원어치 술은 사줘요. 근데 그 돈으로 후원하는 거는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죠. 마찬가지예요. 친구들한테 와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술 사주고 생색내는 거는 하는데 그 돈을 일정 금액 그보다 더 작은 일정 금액을 그러니까. 매달 후원하는 거는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과금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그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협찬이나 후원을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많이 드리는데
룸사롱 이런 데서 이제 술은 사줘도 네, 그러니까요. 돈 100만 원을 안 내놓는 거야. 참 희한한.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시는 기업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설마 보겠습니까? 정말 이 문화의 수린에게 후원하고 투자하는 일은 정말 보람된 일일 겁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기부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그 의미를 좀 이렇게 제대로 생산적인 것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조금씩 말씀드리는데 빈곤 포르노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푸어 초점을 포르노, 맞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유니세프라든지 뭐 초록우산 뭐 이런 등등의 아주 아프리카의 그 정말 어렵게 사는 친구들을 어떻게 연출해서 사실은 찍는 경우가 거의 100%라고 해요. 이런 거라든지 국내에서도 이제 뭐 아주 가난한 그 산동네에 사시는 노인네 그 연탄 나르는 이런 이제 빈곤 포르노는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저도 거기에 그런 것보다 결국은 그래도 한 달에 이거 2개 해가지고 13,000원씩 지금 다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복지 국가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갖춘 경제 규모를 살고 있으니까 그거는 사회적 시스템이 이제는 충분하게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 이제 그걸 넘어서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사회복지 체계가 그래도 기본은 이제 하고 있으니까 아주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틀을 넘어서서 이제 기본소득이 전 국민에게 특히 이제 예술인에게 제가 이제 우선적으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어쨌든 술은 사도 현금으로는 절대 이렇게 후원 못 하시는 분 앞으로는 술도 사시고 현금으로 주시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만중시 연극 때 근데 이제 진짜 저는 진짜 술은 안 사줘도 돼요. 술은 저 혼자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남이 안 사줘도 저는 혼자 먹을 자신이 있는데 이 현금으로 뭔가 돈이 아무리 없어도 예, 술값은 늘 안 떨어져. 돈 아무리 없을 때도 술은 먹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자, 우리 지금 우리 둘이서 지금 딴소리 하다가 지금 예, 시간 좀 들었어요. 이제. 연극하시면서 이제 아까 그 아들이 그렇게 펑펑 울었다는 네. 그 작품이 처음 성인곡으로 출연한 건 아닐 거죠. 프로 무대는 처음으로. 처음이었죠. 그게. 네. 그때 그거 하시면서 네. 하자마자 이제 죽는 역할을 맡았는데 네. 어떠셨어요? 그때요. 많이 떨었고 그냥 저는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무조건 좋았어요. 이제 거기 흐름과 상관없이 내가 무대에 서서 이제 드디어 예, 그 흐름은 그러니까 극 자체로 보면은 뭐 죽는 거고 슬픈 거라서 매일매일 약간 감정이 약간 다운된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동극을 하러 다니면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공연을 했어요. 제 기억에. 그랬었나? 네, 그래가지고 아동극을 2번을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정사배 대표님이 좀 자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좀 차릴 수 있게. 네, 그래서 내가 저 괜찮은데 했더니 얼굴에 나 좀 살려주세요 써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뭐 남의 마음에서 보기에, 마음에서 나올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은 좋았던 거죠. 그런 에너지가 그러니까 나 괜찮다 안 힘들다 할 정도로.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았던 거겠죠 제가. 그렇죠. 그 정도로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제 네. 겉으로 표현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아무튼 그때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뭐 저는 막 한다고 했지만 생각해 보면 너무 이렇게 좀 창피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생각. 연기였던 것 같고. 지금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연출가 의도는 내가 모르겠고.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다분히 좀 그런 느낌으로 해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 지금. 제가. 예, 뭐 가끔 지금 뭐 이렇게 연기라고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연극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내 삶을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좀 의미 있게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 이런 네. 쪽에 가깝지 않아요 혹시?
네, 그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아이들도 다 취직을 했거든요. 직장을 다 다니고 있어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서 저 생활의 의미도 의미지만 좀 더 그 제가 가끔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는데 뭐 너희들이 돈을 남기면 나는 이름을 남기고 싶겠다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이버 검색해봐라 네 이름 나오냐 내 이름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조금 그러니까 뭐 윤여정 대배우님 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인지도가 있는 배우가 되고 싶은 건 꿈이죠. 그렇죠. 누구나 다 뭐 그런 네. 꿈을 꿀 수 있을 텐데 네, 예를 네. 들면 이제 세상이 워낙에 거꾸로 돼가지고 네. 완전히 발연기하는 드라마 배우들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정말 진지하게 숙련된 익어 있는 연기를 하는 연극 배우들이 가장 가난한 거잖아요. 네.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져 있어 갖고 오징어급에 나왔던 그 1번 그분 연기자 네. 저는 이번에 그거 보다가 저는 그분 연기 보고서 저는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저는 혼자서 그분 연기 보면서 혼자서 울었거든요. 왜 울었냐면은 그 연세에 그참 한마디 제가 그 다음 날 제가 배우들한테 얘기했어요. 어제 그 선생님 연기를 보는데 호흡 하나 하나가 버릴 게 없더라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그게 했거든요. 이제 연극 무대라고 하는 그 공간이 없었으면 예. 그런 연기는 못 만들어내는 거거든. 이게 이제 우리 전통 그 연희들도 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무거운 연기들이 예, 익은 연기들이 근데 나오게 거꾸로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가벼운 연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게 뭐 많은데 그렇죠. 와 그분의 연기를 보면서 저는 진짜 최근에 들어서 간만에 진짜 연기다운 연기를 봤다라는 저는 연출가로서 감동을 진짜 많이 그러니까, 받았어요. 지금도 연극 무대에 서시는 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돼서 이제 그런 가치 있고 무게 있는 활동들에는 경제적인 가격이 제대로 안 매겨지고 예. 정말 발연기하는 그 덜 떨어진 얼굴 떠도 고친 인형들이 기어 나와서 하고 있는 이런 막장 드라마에는 돈이 쏟아지고 이런 세상이 좀 한탄스럽긴 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굉장히 아까 질문을 엉터리로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인생의 성부를 그 같지 않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진짜 그거는 80이 돼도 욕심이 날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연기자다라고 하는 게 그죠? 제가 이제 그 우리 승현 씨나 우리 같이 하는 배우들한테 제가 사실은 뭐 돈으로서는 제가 책임을 져드릴 게 없는데 제가 항상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첫 연극 자체는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데뷔했을 때 당시에 어떤 세계를 뛰어넘은 이제 드디어 꿈이 한 중에 하나가 이루어졌다는 감동이었다면은 지금 계속 하고 있으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연기들이 조금 더 무르익도록 만들어져가지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그냥 어설픈 무대가 아니라 이제 늦게 시작했지만 먼저 시작한 어느 누구보다도 잘하는 무대라는 것을 항상 보여드리고 보여주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제 책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그런 면에서 재미를 조금은 죽이고 연기력을 살리는데 조금 목숨을 좀 올리긴 하죠. 그래도 일단 재미있어야 돼. 그래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재미라는 거는 저는 그래서 이게 다른데 요즘 세상은 그래. 저는 그래서 그 재미라는 걸 과정에서 찾는 거거든요. 저는 뭐 어쨌든 영화제를 많이 다니는데 실험 영화 나오면 정말 힘들거든. 나도 실험 영화를 많이 만들었지만 정말 사람 고마워. 재밌게 하는 게 굉장히 훌륭한 재능인 것 같아요. 진짜 그 빛나는 연기자로서 빛나는 인생의 성부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인데 네. 여태 다음 작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헤더웨이 집의 유령. 헤드웨이 집의 유령. 예. 주로 이제 번안 작품들이 많이. 그거는 번역극이죠. 그냥. 예. 그거는 아까 뭐 연극 협회에서 하는 부산 배우협회. 배우협회. 연극 배우협회인가요? 그냥 그거 사단법인 한국 배우협회예요. 한국 배우 협회 부산 지부 이런 좀 되겠네. 그래서 합동 공연이라서 거기에 이제 몇 명이 출연하시는 거예요? 7명인가? 7명. 7명요. 그건 언제 해요 날짜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16일부터 20일까지. 예.
장소는 가오나트홀 가오나토, 이관입니다. 일관. 네. 그리고 이제 그 작품 이제 선전 한번 해놓고 나중에 댓글로 달아놓으세요. 제가 나오는 연극 네, 이렇게. 그 계절에 안 맞게 약간 공포 연극으로 나갈 것 같아요. 예. 나 또 무서운 거 잘 못 보는데. 근데 무서울까? 안 많이 무서울까? 무섭진 아직 않아요. 어쨌든 저는 그 영화도 이렇게 그 스릴러는 안 보러 그러니까 가거든요. 많이 무섭진 않아요. 흔히들 요즘 공포 연극, 공포 영화 하면은 나오는 뭐 하드코어적인 어떤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요즘 그 여름에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깜짝 놀래키고 막 하는 그런 어떤 공포 연극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하여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구미호를 보던 때 어떤 우리나라 공포영 전설의 고향을 보았을 때 그런 서늘한 느낌을 주는 연극을 만들고 싶어요. 전설 따라 30cm 라디오 나오던 이제 예, 그 이야기만 우리 입을 덮어 쓰고 도도도 예, 떨면서 뭐 그런 듣던 느낌의 어떤 공포 연극, 자극적인 것이 아닌. 정서적으로 이제 예, 지금 예. 어른들만 느낄 수 있는 공포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했던 연극이 그래도 상당 편수에 이를 텐데 네. 이제 뭐 이런 흔한 질문 기억에 남는 연극 같은 거 기억에 남는 거요. 일단 신의 아그네스가 가장 뭐 말아먹은 연극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역할이라든가 무슨 역할을 하셨는데? 그 원장 수녀 진짜 대사 많은. 다 대사가 많았어요. 세 배우 다 많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의사의 그 역할이 제일 의사가 많죠. 제일 아니요 많으시죠. 저는 원장 수녀 원장 수녀였다고. 그거 회복 사진에도 그거 수녀복 그거 입고 있는 그거 따놓으셨어요. 제가 찾았습니다. 원장 수녀. 제가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거는 그냥 허락받지 않고 이렇게 먹고 나르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 기억에 남아요. 그게 원장 수녀 모습이었구나. 예. 그러고 말아 먹어서 기억에 남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신의 아그네스라는 제목 자체가 그 극 자체가 누구나가 한 번쯤 해보고 싶어하는 아그네스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아그네스를 할 나이는 지나서 그걸 못하지만 이게 허영길 선생님께서 부산에서 그 신의 아그네스를 공연을 많이 했던 걸로 아는데요. 저기 같이 그렇지, 이렇게 같이 사계 맞아. 그 함께 대표님이셨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해인가 무슨 공연을 보시더니 승현아 뭐 이제 신약은에서 한번 하자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생전에는 뜻을 못 이루고 네네 가셨어요. 그에 이제 예, 아주 아끼던 후배가 이제 이어서 그래서 또 더군다나 또 이번에 그 추모 해가지고 아, 7월 그것까지 14일 같이 날 했구나. 추모 공연을 했어요. 허영길 선생 추모 공연으로 그래서 신야 그네스를 하면서 예. 선생님이 생전에 이제 한번 해야지 하던 걸 이제 만중 씨가 이루어졌네. 예. 그것도 그 이제 선생님 기일에 맞춰서 그게 그랬군요. 기일이었거든요. 첫 공연 날이. 제가 그래서, 그때는 못 챙겼네.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또 기억에 남고요. 예, 그래요. 해보고 싶은 거 그냥 다요. 다. 네, 주어지는 주어지는 대로. 거 다. 예. 신의 아그데스 다시 하자요. 예. 또 그래 그 신의 아그네스는 이제 윤석화라는 배우 네, 네. 때문에 이 마케팅으로 성공을 해서 그런데 사실 뭐 그 연극이 그렇게 위대한 연극은 아닌데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우리 연극이 국내에 너무나 이제 그 한 사람을 네.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마케팅하는 핵심적인 작품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포장이 돼서 그럴 것 같은데. 여자가 보는 그 여자들의 관점에서 연극이라는 거에서 신의 아그네스가 굉장히 많이 부각돼 있고 막 정말 그러니까 홍보가 잘 된 거가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거. 분석해 보면 그냥 전체 어떤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인물 하나 하나가 맛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재밌는 거죠. 그 의사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도 있고 네, 네, 네. 어쨌든 각 세 인물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자기 이전에 이제 그 어릴 적 상황들하고 이렇게 다 교차가 되면서 네. 매일 어제 제가 주문했던 걸 오늘 완성하면은 그거하고 또 다른 맛을 또 주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맛들이 인물한테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오랫동안 연기를 할 수 있으려면 이제 체력도 잘 네. 갖춰야 되고 저는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영화판에는 보면은 이제 중견 감독이 없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한 작품하고 두 번째 작품 이후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생명이 긴
작가군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한국 영화판의 가장 또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뭐 몇 명을 빼고 나오면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봉준호나 뭐 기타 등등 이 한 두셋을 빼고 나면 꾸준하게 작품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안 만들어져 있는데 연극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연출하거나 연출자들이 실제로 길게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아니죠, 연출자들이 연출자 오히려 더 많나?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되는 거지. 그거 끊임없이 하는 분들은 오히려 연출자가 많을 연출자가 수 더 있죠. 많다. 예. 여튼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스타 연출가가 요즘엔 없는 것이지 연출가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연극은 정말 이렇게 이제 생명이 길게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다른 장르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런 분위기는 보면. 대학 다니면서 공부할 때 우리끼리 이제 뭐 일종의 자위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모든 예술이 사라져도 연극은 살아남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요. 모든 예술이 사라지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사진이 나오면서 뭐 그림은 이제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라디오 나오면서 이제 뭐 연극이라든지 그렇죠. 모든 것도 이렇게 무대 예술들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지금 OTT 때문에 이제 영화관이 없어질 것 같은데 영화관이라고 하는 형식 그 매개체는 없어질지라도 영화라는 형식은 또 여전히 계속 되겠죠. 여튼 연극이라고 하는 이 무대를 끊임없이 꿈꿔왔던 것 내가 꿈이 없지는 않았지. 네.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꿈이었다고 하면 네. 이제 꿈을 조금씩 실현해가는 건데 여기에 이제 욕심을 조금 덧대어서 정말 기억에 남는 배우로서 평가받고 싶은 욕심을 또 이렇게 이제 그 꿈을 또 이렇게 하나 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보를 못 이렇게 스타성 있는 홍보를 못 해주고 있는 열악한 제작자여서 제가 지금 뭐 어쨌든 말씀을 편안하게 하셔서 뭐 이렇게 큰 우여곡절 없이 연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비춰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염려스럽긴 해요. 근데 우리가 못다한 얘기들 안에 또 내가 연기하기 위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갈등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줌이라서 말하기 힘든. 말은 항상 이제 이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네. 말하기 힘든 네. 부분들. 그건 우리 이제 그렇죠. 그 술수다 가서 네. 얘기하기로 합시다. 아 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10인 이하는 이제 자유롭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니까 이 예방 접종이나 뭐 PCR 검사 여부를 떠나서 10명까지는 그래서 11월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여기 현장에서 한 10분 이내로 모시고 하고 마치고 나면 이제 술수다도 이제 영업 시간이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마음껏 이전처럼 한번 그렇다고 10명 이상이 되는 건 그렇지 10명 이상이 되면 안 되고 10명 안으로 이제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람이 그리운 분들이 그동안 많았을 텐데 저는 쌈수다 온을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간간히 매주 그 또 그리운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저 개인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만 한국 사회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한국 사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윤석열 같은 인간이 대통령 후보로 제발 나오지 않는 시절이 되어야 적어도 이제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연극하는 사람들도 좀 편하게 연극할 수가 있고 기가 막히는 세상이에요 지금 현재. 네. 마지막으로 뉴스가 보기 싫어지는 세상이 그래요.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9분이어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그 줌이어서 얘기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좀 가벼운 거 하나 좀 떠올리시면 그게 1분 남겨놓고 또 올라지나요? 조금 길게 해도 돼. 조금 더 길게 해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글쎄요. 줌이라서 못하는 얘기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냥 뭐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그거 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모든 분들이 도전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예, 그게 젊어서든 나이가 들어서든 저 같은 사람이 없진 않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 그래요. 이렇게 한 10년쯤 하다 보면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든지.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한 10년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자리도 마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두들기라 라는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말은 이렇지만 큰맘 먹고 해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걸 함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훨씬 더 나아졌다. 네, 네, 정신적으로 굉장히 제가 우울증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쌤한테 얘기한 적 있나? 우리 아씨도 모를 거예요. 아마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모르겠다. 제 칼도 옆에 두고 잔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그런 옆에 둔다는 건 누가 내를 이렇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아니요, 이런- 제가 스스로 스스로 자기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살아 그 있는데 옆에 두는 거는 뭐 이렇게 거기까지 가기는 아직 두려워서 못 가는 거고. 예, 그 우울증이 오면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을 때, 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래서, 눈물 날라 그러지.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갱년기가 오면서 우울증도 많이 겪을 거예요. 특히나 중년 분들이. 그러면은 뭐 하고 싶었던 거 있으면은 그냥 과감하게 도전해라. 이런 얘기죠. 뭐. 그래요. 정말 말이 쉬운 이야기인데 자기가 꿈꾸던 일이라고 해서 쉽게 뛰어들기는 사실은 어려운 네. 그건 아주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용기가 없는 분들은 우리 허성현님을 만나서 용기를 얻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309번째 허성현님과 또 손님 동무로 김만중 연출가를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다음 391번째 시간에 또 여러분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